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이전 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정부라는 이름 하에 공동 대통령이 되었다. 자기들끼리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그런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만찬이 그러한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되었죠. 그렇다면 추미애 대통령은 추미애 공동 대통령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덕담처럼 이 덕담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에 만족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함께 살펴보면서 논의를 계속해서 결론을 한번 이끌어내 보기로 합시다. 여기에서 잠시 팁을 주자면, 글과 말을 잘 읽어내려면은 한 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글의 경우에는 집중해서 잘 읽고 말의 경우에도 집중해서 잘 듣는 것이 그 방법이죠. 그리고 글이나 말을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듣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지식적인 그런 베이스가 있으면 더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글을 읽을 때 혹은 어떤 내용의 강의나 이러한 그 말을 들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다루는 책이나 혹은 그 강의와 관련된 교재를 읽어두는 것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방송은 다른 방송과 달리 여러분들이 그러한 능력도 키울 수 있고 또 어떤 지적인 즐거움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형태의 방송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시죠. 그래서 이 새로운 그 문화 매체를 누리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추미애 대표가 이 공동 대통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사드를 철수하라. 이러한 그 정치권에서는 매우 강성 발언에 해당되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고, 외견상 이것은 중국의 주장과 일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그래서 일단 무효화하고 그리고 재협상하라.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기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인데 그 앞에 있는 단계가 바로 이전의 협상을 무효화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국정 운영의 걸림돌을 같은 정치 집단인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제공하고 있는 셈이죠.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발단은 바로 청와대 오찬이었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대표에게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 이 정부는 밖에서 국민들이 알고 있듯이 문재인 정부라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정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 된 것이죠. 흔히 무슨 정부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정부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법적으로 헌법학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정부라고 명명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아직 대한민국은 없고 행정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그러니까 긴급 행정을 우선 실시하고 있는 정부만 있는데, 그 정부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정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민당 정부 혹은 공산당 정부, 이거하고 동일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는 그 민주당 정부의 대표, 최고 실권자는 정당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면서 그런 그 립서비스라고 할지 혹은 진담이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그가 민주당 정부라고 하니까 추미애 대표가 그것을 덥석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추문 공동정부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와대 오찬이 있은 이후에 추미애 대표는 자기 나름의 정부를 대변하는 이야기들을 밖에서 마구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밖으로 보이는 그 외형이 아니라 추미애 대표는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밝혀보기로 하죠. 첫째, 추미애 대표가 그러한 대통령의 덕담에 속아서 그 덕담을 믿고 자신이 공동 대통령으로서 행동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밖으로 나오는 모습들이 사사건건 대통령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바라보면 대통령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러나 아주 정확하게 그 가부를 결정해야 하는 그러한 이슈에 있어서, 그리고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이고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항상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안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아주 간단히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는 것일까?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프로젝트, 리걸마인드 연구소 TV에서 이전에 다루었었죠. 이 대통령 프로젝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겉으로 표현하는 말과, 겉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상식적으로도 혹은 어떤 정치 풍토를 보아서도 결코 그럴 수 없는 일,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순진하게 대통령의 속마음은 모르고 밖으로 나오는 말에 따라서 행동을 해서 이러한 추미애 대표의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추다르크라고 하죠. 추다르크가 혼자 신의 계시를 받아서 칼을 들고 이제 이 공동정부를 위해서 싸움에 나선 것이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민주당이 좀 긴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추미애 대표의 그 말을 따르게 되면 그 결과가 곧장 청와대로 날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쳐부수는 그런 뜻밖의 불상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민주당에서는 그 추미애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추미애 대표 모르게 전후사정이라든지 사실관계라든지 하는 것을
모두 검증한 후에 따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추미애 대표가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 두 번째의 경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추미애 대표가 대권 도전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표면화된 것이다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현직 대통령을 견제하고 그 세력을 뺏어오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소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나 지난 선거 때 나온 이야기로는 문재인 대통령도 4년 동안 이번 대선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물론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일찍 선거가 치러졌지만 계속 준비를 해왔다고 하니까 추미애 대표가 지금 시작하는 것은 결코 이른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 예를 한번 찾아보기로 하죠. 우선 위안부 협상 문제입니다. 위안부 협상 문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가능하면 이 대립을 해소하고 그리고 한일 관계가 좀 더 긴밀해질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5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아베 총리와 첫 통화를 했던 그 브리핑에서부터 계속 발견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다른 방송에서 이미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재협상을 주장하지 않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는 6월 12일 오전 아베 총리의 특사를 만나서 위안부 협상은 무효이고 그리고 재협상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추미애 대표와 그 문재인 대통령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좀 가벼운 문제로 추미애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을 무시하는, 될 수 있으면 대통령보다 자신이 더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라는 그러한 모습을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 게시판에 보면 6월 14일 수요 집회의 연설문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추미애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일본 정치권의 2인자인 니카이 특사가 집권당의 대표인 추미애 대표를 예방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특사의 예방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차이가 조금 어감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아베 총리가 추미애 집권당 대표에게 특사를 보냈다. 이렇게 이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그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수요 집회에서 했던 이야기 가운데 다음 구절 때문입니다.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도 예방하게 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카이 특사가 이때 대통령도라고 하는 것이 부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보다도 예방하게 되어 있었다. 이런 말에서 매우 피동이 반복되면서 마지못해 만나는 느낌, 이러한 것들이 거기서 풍겨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화법을 구사함으로써 일본 측에 있어서 일본 정치권의 2인자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집권당 대표인 추미애 씨,
그리고 덤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점에 좀 주목을 해서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라든지 행동을 살펴보게 되면 또 새로운 많은 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대표가 현직 대통령을 견제하는 부분으로서 또 대표적인 것이 사드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프로젝트 1단계 거기에서 국방력의 압도적 우위를 설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주국방을 이룬 다음에 평화를 구현하겠다. 이러한 것이죠.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미군의 그 사드 배치하는 것을 찬성하느니 반대하느니 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사드를 구매해서 배치를 하겠다. 이러한 구상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통령의 그 구상과 다르게 추미애 대표는 사드 배치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사드 철수도 주장을 합니다. 중국과 같은 주장인 사드 철수도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추미애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은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추미애 대표가 대립관계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대통령과 대립해서 위안부 협상을 방해하는 입장, 그것은 대일 외교의 실패를 불사하겠다. 그런 입장으로 볼 수 있겠죠. 또한 사드 배치를 대통령과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 그것은 또 대미 외교의 실패를 대미 외교의 실패에 사실은 그 힘을 보태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두는 문재인 대통령의 힘빼기라는 하나의 한 줄의 말로 요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추미애 대표의 최근의 어떤 그 발언이라든지 어떤 태도, 이것이 대권 도전이 표면화된 것 가운데 하나는 현직 대통령을 견제하면서 벌써부터 대통령의 힘을, 대통령의 그 비중을 그 가볍게 하고 자기에게로 옮기겠다. 이러한 태도를 읽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권 행보의 표면화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그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호남 세력 견제입니다. 장차 추미애 대표와 경쟁하게 될 그 호남 세력을 견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을 보면 대통령은 경남 출신이죠. 그리고 당 대표인 추미애 씨는 경북 출신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안에는 정치의 한 그 갈래로서 호남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죠.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호남 세력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거 승리 세력이다. 우리는 여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추미애 대표의 의사표시, 그것이 바로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 망발 사건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카이
특사가 망발을 했다. 그래서 언론에서 한참 많이 다루었죠. 그리고 그것은 단지 니카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우습게 알고 혹은 대한민국의 그 위안부 관련 그 국민들의 의사를 좀 악의적으로 표현을 하고 이런 사건으로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 망발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시간 순서로 밟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을 특사로 파견을 했습니다. 이 아베 총리의 특사는 6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할 계획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목포였습니다. 그 목포를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을 했는데 그가 간 곳은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니카이 특사가 그곳에 가서 목포에 가서 만난 사람은 박지원 의원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 그런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기자들도 많이 모인 그러한 어떤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박지원 의원이 니카이 특사와 아주 일찍 만난 그런 인물이죠. 그때 이 소위 그 망발이다 하는 이야기는 광주 MBC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니카이 간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도 우호 관계를 저해하는 일부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을 몰아내겠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2017년 6월 10일자 6월 11일이 아니라 6월 10일입니다. 광주 MBC 보도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같은 날 그리고 다음 날인 11일 연속해서 보도를 했는데 산케이 신문은 아무런 논평도 없이 사실만 보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그 비판이라든지 다른 어떤 용어에 대한 해설이라든지 하는 것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서 국내 언론이 일본 신문도 니카이 특사의 발언이 부적절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 하고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니카이 망발 이런 것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6월 10일, 6월 11일자 산케이 신문 그리고 다른 일본 신문들을 찾아보게 되면 이것이 일본에서 먼저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우리나라의 보도와 일본의 보도가 시간차를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섞여서 나온 결과를 다시 우리나라가 재인용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관계는 직접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일로 좀 소란스러워지니까 박지원 의원이 6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내용을 해명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때 내용 중에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한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니카이 간사장은 한일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일본이나 한국의 인사들이 있으면 박멸시키자
이것은 소수의 극단적 발언을 자제하고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서 상호 노력하자는 의미로 모든 사람들은 물론 박지원 의원 자신도 그렇게 이해했다 이렇게 했고,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짐작키로는 일본 언론에서는 이것을 위안부 문제 발언으로 곡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박지원 의원도 다시 정리를 해야 할 겁니다. 일본 언론이 언제 나온 일본 언론인지 혹은 국내 언론과 섞인 것인지, 어떻든 이렇게 해서 니카이 간사장의 발언은 우리나라의 위안부 협상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박멸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오해는 풀린 것으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그 후 6월 12일 오전에 니카이 특사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미 6월 11일에 박지원 의원이 해명을 했고, 그리고 6월 10일 당일에 광주 MBC가 내용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사실 오해의 여지는 별로 없죠. 그런데 추미애 대표는 니카이 특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 소위 망발건을 다시 꺼내서 그 손님에게 면박을 줍니다. 이때의 일을 6월 14일 그 위안부 할머니라고 하죠. 그 피해자하고 만난 자리에서 그 집회를 하는, 그것을 수요 집회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추미애 대표가 직접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6월 12일에 이미 오해는 좀 해소된 일을 다시 꺼내서 따지고, 그리고 6월 14일에 대통령하고 만남도 무난하게 다 끝난 시기죠. 그런데 그때 또 자기가 그렇게 했다. 니카이는 나쁜 사람이고 일본은 나쁜 나라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때의 일을 조금 그 문장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시기 전에 상당히 심각한 발언을 하셨다. 한일 간의 거리를 벌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박멸해야 한다. 그런 흉계를 꾸미는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데 찾아서 박멸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죠. 이 추미애 대표가 달변은 아닌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할 때는 대단히 그 의도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니카이 특사가 오기 전에 목포에서 박지원 의원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분이 오시기 전에, 이분이 나를 만나러 오기 전에 상당히 심각한 발언을 하셨다. 이렇게 함으로써 목포 김대중 기념관에 갔던 일도 덮고, 또 한국에 오자마자 좀 이른 시기에 박지원 의원을 만났던 일도 덮고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치 추미애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은 다룰 필요가 없다, 볼 필요가 없다, 이런 어떤 그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인데, 그런 의미에서 추미애 대표가 순진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덕담에 속았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이 대권 행보에 나선 아주 영악한 그런 사람이라는 쪽에 무게를 좀 싣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예방의 자리니까 심각한 얘기는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뭔가 이분이 심각한 실수를 하고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을 적절하게 표현은 해야 돼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 한국 속담을 알려드렸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다른 그 게시물을 보면 니카이 특사는 이 말을 듣고 좀 당황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런 대화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떻든 그 추미애 대표의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 적어도 6월 11일에는 충분히 오해가 풀렸어야 하는데 6월 12일에도 그리고 6월 14일에도 추미애 대표는 오해 계속 중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것일까? 추미애 대표 정도 되는 정치인이라면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사실 확인을 하는 능력은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혹시 이것이 그 능력 부족인가 하는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미애 대표가 가장 가까운 시일에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박지원 의원의 해명입니다. 6월 11일에 있었던. 그런데 아직도 오해 계속 중. 게다가 6월 12일에 니카이 특사를 만나서 굳이 손님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서 굳이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박지원 의원이 하필이면 해명을 했다는 것이 오히려 이 오해를 풀고 싶지 않게 만들었던 것일까? 대단히 미묘하지만 추미애 대표가 여성이고 또 그런 면을 또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미애 대표는 이미 다 풀렸어야 될, 오해가 다 풀렸어야 될 일을 굳이 그 끈을 잡고 계속 문제를 삼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음에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사이에 한 가지 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니카이 특사에게 이렇게 면박을 준 것이 6월 12일 오전, 그리고 이 니카이 특사는 6월 12일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그런데 그 6월 12일 같은 오전에 언론에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가 난 사실이 있습니다. 보도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한국 정부의 외교부 당국자가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일본 측에 니카이 특사의 그 망발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주의를 촉구했다. 이러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 망발이라는 소식을 듣고 불쾌했던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그 망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오해도 없었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청와대의 기록이나 혹은 국내의 다른 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는 6월 12일 오전에 이러한 외교부의 주의 촉구가 나갔다. 일본에 전달됐다고 하는데 6월 12일 오후는 대통령이 니카이 특사를 직접 만나지요.
그러면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품위 있게 그 문제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대통령이 만나기로 되어 있는 날 오전에 이러한 어떤 외교적인 메시지를 일본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오후에 있는 이 특사와의 그 회담이죠. 우선 그 사실만을 따지면 그 회담에 죄를 뿌리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로 대통령이 만났을 때는 그런 얘기도 전혀 없었고 둘 사이에는 아주 서로 공경하고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였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전에 바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현재 외교부 장관도 없죠. 6월 12일 당일에. 그런데 누가 제멋대로 대통령의 의사와 다른 외교적 메시지를 일본에 전했을까? 대통령의 일본 특사 만남을 코앞에 두고 이 부분은 중대한 일입니다. 이런 것은 정부와 청와대 모두가 현재 대통령의 지휘 통제 하에 움직이지 않는 것인가? 결국 통제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외교부 장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일종의 문재인 화법이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것을 두고 재촉을 하면서 외교부 장관도 없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G20 회의에 갈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무조건 해달라. 이렇게 거의 떼를 쓰고 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한 강경화 집착,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녀일까? 이것이 궁금한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대표적인 인재 등용이라고 하죠. 거기에 있어서 도대체 이 양반의 기준이 무엇인가 궁금해지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유민봉 수석이라고 기억하시죠? 언론에서는 그분이 그 사람이 행정 전문가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때 나는 이미 청와대에서 그리고 조각을 하는 문제라든지 국가 정책을 구상한다든지 하는 것은 행정 전문가가 하는 일이 아니다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바로 행정과 행정법의 차이인 것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그 업무를 일정 분야의 업무를 지휘하는 사람은 행정법에 정통한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학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실수를 대통령들은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부분은 전문성 부족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등용을 했죠. 특별히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조국 씨는 법학을 했다고 해서 그가 법학 교수라고 해서 현재 맡고 있는
그 업무에 적절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생각할 때는 이것은 안경환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법학을 했다, 법대 교수다, 이러면 법에 대해서 두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야가 잘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경제학에도 거시경제학이 있고 미시경제학이 있죠. 국가에서는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인재는 거시경제학 쪽의 인재입니다. 그 다음에 미시가 거기에 보충을 해주게 되죠. 법을 전공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이 어떤 법 시스템이죠. 권력 시스템의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거시 전문가가 들어가야 합니다. 헌법을 전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죠. 주위를 살펴보게 되면. 그렇지 형법을 한 사람이 거기에 들어간다. 이것은 처음 생각이 우선 그 출발이 잘못된 것입니다. 외교부 장관 이야기를 했는데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현재 이런저런 말이 많이 있죠. 그 사람 개인의 어떤 그 도덕적 결함 혹은 리걸마인드 부재, 그것은 중대한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원한다면,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가 국가에 보다 충성하고 국민에게 국민의 명령에 더 잘 따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국민은 그것을 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을 보는 안목이죠. 강경화 씨가 어째서 외교부장의 적임자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하는 겁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청와대에 근무하셔. 그래서 늘 청와대 근무하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청와대의 요리사거나 청와대의 주차관리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청와대 경력이 있으니까 대통령을 하거나 비서실장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대통령도 알고 있다시피 강경화 후보자는 인권 전문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장을 하지 못했죠. 특보 빼놓고 어찌됐든 1인자가 된 적이 없습니다. 리더십은 1인자와 2인자는 천지 차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2인자는 1인자와 경쟁을 해서 2인자가 된 것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장관이 있을 때 차관이 있다. 또 국장이 있을 때 부국장이 있다. 이 둘은 이상하게도 조직 체계 안에서 경쟁하지 않죠. 애초에 다른 것입니다. 1위는 1위끼리 옮겨다니죠. 이것을 아마 대통령은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닥쳐온 그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거쳐야 할 그 심사 과정을 건너뛰어달라. 그 과정에서 수준 미달이어도 통과시켜달라. 이것은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에도 맞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대로 하십시오. 만일 그 과정 동안에 과정을 거쳐서 통과 못하면 그 사람은 통과 못하는 후보자인 것입니다. 통과 못할 수준의 후보자를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이것은 때를 쓰거나 강압을 하거나 동일합니다. 권한을 남용하여 그 사람을, 수준 미달인 사람을 강제로 끌어올리게 되면 결국은 대통령의 그 통치력이 약해집니다.
모든 부담은 스스로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의 그 외교부 장관이 있죠. 그 외교부 장관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그 합리적이고 현명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외교부 장관은 이미 넓은 아주 튼튼한 유대를 유지해 온 사람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대통령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오는, 더구나 외교부 업무는 나는 몰라요,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인권 전문 그 2인자, 늘 2인자였던 사람, 그 사람이 오게 되면 대통령이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것을 짚어두었습니다. 이제 다시 원래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죠. 추미애 대표가 그 장래에 자신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호남 세력을 견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죠. 그것을 그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또 있습니다. 2017년 6월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광주시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때 추미애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 대표가 호남의 며느리다.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 정부의 국무총리는 호남의 아들이다. 그것이 이낙연 총리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 총리 약속을 지켰다. 이 말을 흘려 들으면 그냥 듣겠지만 사실 보면 누가 했느냐? 이것은 추미애 대표가 그것을 원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지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심부름꾼이다. 실행자에 불과하다. 이런 것까지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의 정당이고 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는 추미애 씨 자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날 추미애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을 했다. 그 약속했던 호남 특례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 호남 특례는 호남에게 특별히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 다시 말해서 특혜라고 바꿔서 이해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호남 특혜가 이제 쏟아질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첫 번째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광주 정신을 이어나가겠다. 이 광주 정신을 이어가는 사람은 추미애 씨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5.18 관련 정치인이 아닌 것입니다. 박지원 의원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강조했죠. 결국 이러한 추미애 대표의 나주라든지 이 호남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하는 발언들, 그리고 그 니카이 특사의 그 이미 풀린 그 소위 망발이라고 하는 것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추미애 대표가 선언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적통은 자기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호남 출신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는 호남 출신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김대중 대통령의 적통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니카이 특사가 한국에 오자마자 김대중 기념관에 가서 박지원 의원을 만났던 것, 또 세간에는 박지원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정치적 동지라는 것을 알려져 있죠. 그러한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추미애 대표에게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추미애 대표의 선언은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호남만 여당이다. 나를 따르는 호남만 김대중 계열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추미애 대표의 여러 복잡한 처신, 이것이 과연 대권을 향한 질주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추미애 대표가 이런 식의 장애물 제거 혹은 터닦기, 이런 것을 수반한 여러 가지 행태를 보여줄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추미애 대표의 문재인 대통령과 중요한 이슈에서 대립을 하고, 어느 한편으로는 공동정부, 민주당 정부를 표방하고 스스로 정부를 대표하는 발언을 하고, 이러한 아주 일관성 없는 행동이 바로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